거대 도시 인천은 하루 동안에도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 50쌍이 결혼하고 69명이 태어납니다. 3,000명이 넘는 인구가 이동하고 54억 원이 하루에 세금으로 거칩니다. 부지런하고 강인한 그들. 지치지 않은 삶에 대한 열정이 이뤄낸 고마운 성과입니다. 동인천역에서 인천항으로 가는 길목에 오래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신포시장입니다. 입구부터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어느 동네나 이런 닭튀김을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중국 요리 깐풍기 같은 이 닭강정이 신포시장 명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벌써 20년 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이 있으니 만들어지고 특별한 맛이 있으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게지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주말이면 1시간쯤 줄을 서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2학년, 1학년 때 제가 저는 중학교 때부터 먹었던 버릇이 있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와요. 신포시장은 여느 재래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좀 특별하다면 분식집이 여러 눈에 띕니다. 이곳 분식집의 주력 상품은 만두입니다. 신포시장 이름과 함께 한때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던 만두입니다. (30년) 넘게 만두를 빚어온 아주머니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뚝뚝 손으로 뜯어내는데 마치 기계로 자른 듯 똑같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유명해요. 신포 우리만두서부터 시작해갖고 유명하죠. 왕만두가 유명해요. 왜 신포시장 만두가 유명해졌는지 정확하게 아는 이는 없습니다. 그저 개항 이후 중국인들이 인천에 많이 살았고 한국전쟁이 끝난 뒤 20여만 명의 북한 실향민이 모여들면서 솜씨가 전수된 것이 아닌가 추측할 따름입니다. 현재 이 시장의 역사가 살아있는 우동가게입니다. 주인 아저씨 아버지 때부터 이곳에서 우동을 만들어 팔았다 하니 50년이 넘었습니다. 인천항이 발전하면서 전국에서 일거리를 찾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던 우동이었습니다. 식당 손님들 중 대부분은 나이 지긋하신 아저씨들입니다. 젊은 시절 먹었던 그 맛을 잊지 못해 찾습니다. 그 맛을 따라 추억이 옵니다. 1년에 한두 번 주어진 휴일, 영화 한 편 보고 데이트를 하던 날, 큰맘 먹고 찾아오던 이곳, 우동 한 그릇은 최고의 식사였습니다. 우동만 유명했던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쫄면이 제일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시장이랍니다. 쫄면은 저 전등 밑에
그 재분소 하나 있었는데 그래. 실수로 소다를 많이 넣었어. 그래 많이 넣어서 그렇게 된 거야. 이거는 버릴 수도 없고 근데 그래서 좀 좋은 거 그래. 하더니 먹어보니까 야 이거 괜찮겠다 이것도 팔려서 와서 그때부터 이게 거기 나온 거 이게 실수로 소다를 많이 넣어가지고 이게 한 80년대 그래가지고 이게 쫄면 된 거. 냉면보다 두껍고 쫄깃거린다 해서 쫄면이라 부른 또 하나의 신포시장 명물입니다. 수십 년 우리 곁에 있었던 분식들처럼 신포시장의 역사 또한 80여 년을 헤아립니다. 바로 이 신부동 앞까지 터진 게라고 해서 물이 들어왔었다고 여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생선 가게가 먼저 생긴 거라. 외종 때. 그런 한편 저기 청관 차이나타운에 있던 중국인들은 농사에는 천재라 이 사람들이. 우리는 쌀보리 이런 거는 애추나 조금씩 구했는데 이 사람들은 과일, 피망, 뭐 가지, 오이, 뭐 별의별 채소를 다 중국 본토에서 하다가 건너와서 여기 저 중국 답동 웰이라고 그랬는데 경동 그쪽을 전부 밭을 만들었던 거야 중국인들이. 그래서 이 희한한 투성기 채소들을 걷어다간 요 신포동 요 동쪽 지금 요 앞쪽 여기 투성기전 그러니까 채소 가게를 시장을 만드는 거라도 자동으로 형성이 됐지. 그래서 생선 가게가 시작이 되고 채소 가게가 시작이 돼서 이게 인천 최초의 시장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신포시장이 처음 공식인가를 받은 것은 1926년의 일입니다. 인천 최초의 상설시장이었지요. 일본인들은 어물전을 주로 했고 당근이니 양배추니 중국인들이 내놓은 채소를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사정은 달라집니다. 시장 주변부에 있던 한국인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신포시장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는 서울 명동만큼이나 유명했죠. 신포의 옛 이름 터진 개를 가게 이름으로 지은 방앗간입니다. 신포동에서 나서 자란 이종복 씨는 한때 사법고시를 준비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방앗간을 물려받아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종복 씨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신포시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우리 집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정식으로 허가를 맡아서 한 것이 1956년이고 한 20여 년 동안 하시다가 이제 둘째 형님한테 이제 가게를 한 10여 년 동안 맡겼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전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제 1988년도부터 맡아서 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22년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고 하는 곳이 시장입니다. 그런데 신포시장에는 20년, 30년이 넘도록 이곳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종복 씨는 신포동 이야기를 담은 시집을 낸 시인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그는 메모해 놓은 글귀들을 정리합니다. 그에게 신포시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인천과 관련되어서 이제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형제들, 그 다음에 막내인 내가 신포동과 이제 관계를 맺는데 그 하나의 그 살아있는 우리 가족의 어떤 역사가 신포시장에서 아주 고스란히 묻어 있는 거예요. 그 묻어 있는 역사를 계속 더듬어 가다 보니까 추적해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신포동은
근대 시대를 비롯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역사와 문화와 예술과 어떤 그 경제가 하나로 그 농축되어 있는 아주 그 굉장한 그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이었다. 그는 신포시장의 에너지가 강인한 생명력에서 온다고 봅니다. 시장을 지켜온 사람들에게 그 힘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올해 76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 자리를 지키며 떡을 만듭니다. 인절미 찰떡에 팥고물을 넣은 떡입니다. 할머니는 이 떡으로 자식들을 키웠고 지금도 일상을 꾸려갑니다. 30년 넘었을걸. 맨날 8시 반이면 나와요. 방앗간에서 인제 뽑아줘서 그렇지. 오전 8시에 나와 저녁 때까지 있어도 하루 3만 원 벌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만 일을 그만두라 자식들이 성화를 댑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시장에 나옵니다. 아직 이 떡을 찾는 이가 있기 때문이죠. 신발 디자인이나 화려한 색감이나 한눈에 중국식 신발이란 느낌이 드네요. 이 가게 주인은 화교입니다. 아버지가 중국에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인천에서 아버지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50몇 년 됐죠. 거의 한 60년 됐죠. 그러니까 6.25 후에 그때부터 있었죠, 이 자리에서. 모든 신발은 직접 만들어서 팝니다.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을 위한 신발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갑니다. 여기 있는 구슬 신발은요, 전통 중국 신발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하던 식으로 해서 여기 와서 약간 좀 개량을 하고 저희가 이제 여기 정서에 맞게끔 약간 조금 변형을 시킨 신발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신발도 처음에는 코가 약간 빽죽했는데 세월에 따라서 손님들이 넓적한 신발을 원합니까? 코도 약간 넓적하게 변했어요. 유행 따라 디자인은 달라져도 이 가게 신발은 계속될 것입니다. (10년) 넘게 시장을 지켜온 분들은 얼마나 되나. 만두가게 아주머니가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생선도 팔고 채소도 팔고 분식도 파는 분들입니다. 한창 때에 비하면 시장은 많이 활기를 잃었습니다. 그것이 속이 상합니다. 나 30대 때는 진짜 신포시장에 사람이 맨몸으로도 못 다녀. 나이는 뭘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20년 전에 그때 좀 그래. 그때만 여기 앞치마로 돈이 하나 갖고 여기서 깔고 잤댔어. 돈을. 대출을 4천 받았대. 그러더니 늙으니까 돈도 안 딸고 사람도 안 딸고. 200원짜리 팔아도 아침 일했어. 그전만큼 못하다 이 소리지. 그래서 우리 열심히 살아갑시다 한번. 우리 열심히 살았어요. 더 열심히. 진짜 열심히 살았지. 아들, 딸들 다 그래도 출가시키고 막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요. 하루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공들이지 않고 대가를 바란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늙고 시절은 달라졌어도 열심히 살았던 그때의 기억이 신포시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입안이 쓰다고 밥알이 돌덩이 같다고 고모는 세상과 단절되어가는 순간들을 전화로 일러주신다. 이빨도 남의 이빨이여
무릎팍 뼈마디 안 쑤신 니가 없어. 지팽이 없인 돌아댕기기도 힘들구만. 밭에서 갓 나왔는지 똥냄새에 나풀거리는 무 한 묶음을 받아들었다. 연수동 문학산 산자락이 도시와 만나는 경계. 미처 개발이 안 된 텃밭에서 키운 것이라며 스테파냐 형수는 노랑 비닐봉투에 물을 담뿍담뿍 담아주었다.